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조각 4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기 48페이지, 교재 48페이지 펴시고요. 자, 조각 4번입니다. 조각 4번의 주제는 여러분,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빈도가 어떻게 되죠? 세 문제인데, 세 문제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 매번 나오거나 뭐 거의 매번 나오는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세 문제니까 이게 6회차를 분석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세 문제니까 두 번 치면 한 번 나오는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고 해서 그럼 안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공부의 강약을 정하실 때 참고용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강약을 모든 걸 가져가면 좋겠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공부하는 밀도를 낮춰야겠다라고 판단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에 한 번 꼴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21번 넘버링은 계속 이어지죠. 21번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과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수입배당금은 내가 법인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나한테는 쉽게 말해서 수익이죠. 수익 났다는 거예요. 수입은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 배당금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의제배당은 여러분 뭐다? 실제로 여러분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배당이겠죠. 현금 배당 혹은 뭐 현물 배당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현금 배당이죠. 근데 의제 배당은 뭐예요?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법적으로 실질을 보니까 이거는 배당하고 똑같이 보겠다라고 세법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의제 배당.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세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간주배당이라는 건 또 이제 국제조세하고 연결돼서 또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또 다른 또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일반론적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그런 의미로 간주배당이기도 한 거예요. 의제배당, 간주배당.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다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론은 한번 하나씩 보시죠. 자, 1번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일단은 요거는 맞는 얘기고,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따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보기를 쭉 읽으면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국법인이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상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분율인가에 따라서 30%, 50%, 100%를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게 조금 개정된 게 있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기출인데 23년도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조금 수정했고요. 요게 일단 정답이다라는 거고, 일단 밑에 수입배당금에 관한 내용을 보고 나서 1, 2번을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아까 전에 수입배당금은 쉽게 말해서 내 입장에서 내가 법인인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거라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수익이겠죠. 입금일 텐데 그 중에서 입금불산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입금불산입 해주냐? 왜 세금 안 내게 해주냐라는 거죠. 자, 상대방이 나한테 배당을 줄 때는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그 배당 가능 이익에서 일부를 줬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은 상대방 회사 장사해서 돈 번 그 법인이 이미 배당 가능 이익을 만들 때 당기 순이익을 거쳐서 이미 세금을 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은 이익을 나한테 준 건데 왜 거기에 또 배당 소득이라고 왜 또 과세를 하냐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아예 전부 다 이익으로 안 보면 뭐 배당받는 입장으로도 되게 좋을 거고 공부하는 우리 입장으로도 되게 좋을 건데 그러진 않고 이중과세를 아예 완벽하게 조정은 아니고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어떤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100%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다 하는 거는 뭐 특정 경우에만 해줄 거고 기본적으로는 부분적으로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 그래서 배당을 받는 내 단계에서 배당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금불산입을 하게 해줄게. 이미 저 단계
나한테 배당을 주는 단계에서 세금을 낸 거니까 입금불산입 해줄게. 너한테서는 배당, 네가 받은 배당에서는 입금불산입 해줄게 라는 거예요. 일단 뭐 세무조정도 봅시다. 입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요거 숙지해야 됩니다. 입금불산입 기타로 하는구나. 그리고 그 금액은, 입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어때요? 자, 내가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죠? 수입배당금 있잖아. 받아온 거기서 일정 부분을 빼줍니다. 수입배당금은 여러분 내가 받은 총이익이죠. 총매출이라고 보시면 돼. 뭐 매출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지만 내가 매출하고 비교하자면은 내가 벌어들인 총 받아들인 기본조음이에요. 전체 기본조음. 근데 내가 이자도 차입하고 여러 가지 투자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겠죠, 그만큼. 그래서 총 수익 금액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하면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거기에 투자한 게 있으면 그만큼 빼고 순수하게 네 이득 부분을 계산해 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양관로 부분입니다. 수입 배당금에서 내가 차입해온 이자에서 뭐 지금 이 주식, 내가 배당을 받은 그 주식 있죠? 배당을 내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샀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 회사가 주주님 하면서 배당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의 적수, 내가 우리 회사, 내가 받은 회사 내 BS상 기말 총자산에서 내가 그 주식으로 갖고 있는 상대방 회사의 주식 적수, 그 비율만큼을 곱해서 이자에서 그걸 곱해서 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계산을 우리가 여러분 주관식 문제에서 수입배당금에 관한 문제가 뭐랄까 빈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가끔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매번 나오는 주제로서 이거를 공부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계산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로만 하는 걸로 우리 정리하는 걸로 해요. 법인세법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하는 그게 있습니다. 계산하는 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실제로 숫자까지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 뭐 접대비 그런 거 있죠. 접대비 푸는 방법, 감가상각비 푸는 방법, 대손충당금 푸는 방법, 이거는 이론도 다 알아야 되고 그 계산되는 로직이라던가 실제 숫자로 연습하는 것까지 다 할 겁니다, 나중에. 하지만 입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같은 경우는 뭐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번 주관식 쪽에 나오는 그 계산 나오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직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요.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금불산입액은 뭐 숫자를 예로 들어가지고 실제로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는 저런 로직이 있구나.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수입배당금이 내가 총 받은 금액인데 거기서 뭘 빼주는구나. 뭘? 차입금 이자 곱하기 대상 주식의 세법상 장부과액 적수를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BS 배당을 받는 나의 기말자산 총액을 분모에 넣는구나.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을 내가 총자산 중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그 비율만큼을 뭐 차입금 이자에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빼겠구나. 입금불산입이 되는 금액이 작아지겠죠. 지금 수입배당금 여기에서 입금불산입을 곱하기 뭐 몇 퍼센트 하면은 금액이 나올 텐데 이 앞쪽이 곱함의 대상이 되는 앞쪽 금액에서 뭘 빼주고 있으니까 결국 차입금 이자를 빼주면 입금불산입이 되는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 맞죠? 그렇겠죠? 그리고 입금불산입률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3년도 개정사항이에요. 23년도 개정사항. 요거를 주의해서 알아둡시다. 자, 그 전에는 여러분 23년 전에는 주권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런 곳 있죠. 거기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 대한 내가 투자를 한 건지 그 여부에 따라서 퍼센트지가 달랐어요. 입금불산입이 되는 퍼센트지가 달랐는데 23년부터는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불산입률이 30%, 80%, 100% 동일하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달랐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과거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인지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면은 뭐 이제 신한금융 뭐 이런 거 있죠. 신한금융으로 해서 전체 여러 가지 회사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지주회사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인데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그런 게가 있나 보구나.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주회사에 대한 내 투자인지 지주회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대한 투자인지에 따라서 그때도 률이 달랐어요. 입금불산입률이 달랐는데 이것도 일반 내국법인과 그냥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해진 거야. 지금은 요 아래 밑에 3개 있죠.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최소 여러분 20% 미만이라면 입금 불산임률은 30%. 내가 상대방 갖고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분율, 주식의 비율, 상대방 회사 20% 이상 50% 미만이라면 80% 입금 불산임. 50% 이상이라면 100% 전부 다 해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입금 불산임률이 다르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다. 뭐? 주권 상장인지 비상장인지 여부 상관없이 이제 통일됐다. 그리고 지주회사인지 일반 내국법인인지하고도 상관없이 통일됐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한시 규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나서 1번,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주회사라고 했는데 지금 지주회사라고 해서 이제는 다르죠. 지금 요게 23년도 전 기출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인지 일반 회사인지를 구별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일반 내국법인이든 지주법인이든 지주회사든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 목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지주회사가 차입금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 작아질 수도 있다? 작아질 수도 있다. 맞다. 왜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밑에서 식을 보시면은 입금 불산입액을 구할 때 수입 배당금 내가 받은 배당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뺐죠? 일단 기본적으로 차입금 이자 중에 일부분을 빼주는 걸 보잖아.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주죠. 그러니까 이 빼주는 게 없었다면 거기 위에 빼주는 게 없이 바로 수입 배당금에다가 입금 불산율을 곱했으면 뭐 100이든 80이든 30%든 이런 식으로 더 커졌을 텐데 차입금 이자는 그만큼 빼주는 거죠. 빼주면 어떻게 입금 불산율 자체도 적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1번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내국법인 지금 나를 말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은 지금 법인. 내가 배당 기준일 현재 여러분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 입금 불산입 뒤쪽에 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할 건데 입금 불산입은 뭐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세금을 지금 안 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정 요건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긴 할 건데 다 100% 해줄 수는 없어서 네가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도 조금 입금 불산임률이 달라질 거고 네가 이 주식을 언제부터 배당 기준이 다 다가와서 막 부랴부랴 입금 불산임 하겠다고 배당 빨리 받고 입금 불산임도 받겠다고 배당 기준이 보통 12월 31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말 다 돼서 부랴부랴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안 해주겠다라는 정책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뭐 배당 기준일이 있다면 그거보다 3개월 전에 사라는 거예요. 보유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입금 불산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그러니까 나한테 배당을 주는 그 법인의 지분율을 말하는 거예요.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분 30%, 50%, 100%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배당 입금 불산율은 어떻게 나눠졌죠? 자, 통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23년부터 30, 80, 100 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준도 지분율 20% 미만일 때는 30%, 20에서 50 사이일 때는 80, 50을 넘으면 딱 50부터는 1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가 틀렸다는 거지, 이번은. 기준이 40%도 아니고요. 그죠? 수입 배당금도 30, 50, 100이 아니라 30, 80, 100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통일이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아까 본 김에 일단 1번, 2번은 이걸로 끝났는데 본 김에 이론 정리를 같이 한번 더 봐버립시다. 끝까지. 여러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죠. 뭐 어떤 경우다? 뭐 지분율이 요건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또 뭐 3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 여기 비요건 있잖아.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했다. 즉 보유 기간이 3개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금 불산입을 안 한다. 적용 배제한다. 라는 거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 있는 큰 부분 있죠. 자 여기가 이해만 하시고 나서 약간 눈에 그냥 볼드랑 색깔 위주로 봐두는 걸로 하세요. 뭐 이걸 쓰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왜 그런지 공부하고 나면 눈에 자꾸 발라두시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일단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왜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돈을 벌어서 나한테 돈을 준 그 법인 단계에서 돈을 벌어서
그 법인의 당기 순이익으로 배당 가능 이익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과세가 되고 나서 이익잉여금으로 넘긴 거를 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다고? 아니 그 돈 벌 때 장사해서 이미 세금 낸 거를 나한테 다 내고 나서 남은 걸 나한테 준 건데 왜 또 내냐? 그러니까 입금불산입을 좀 나한테 해줘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회사가 나한테 배당을 주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 회사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생기는데 이렇게 꽁꽁꽁 돈을 나한테 주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과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가 없죠? 어떤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안 생기잖아. 나한테 배당을 주기 전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지금 받는 내 입장에서 입금불산입을 받지 않아도 이중과세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즉 A, 다음에 수입 배당 금액 A, 뭐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발음이 힘드니까 가나다 같은 경우는 뭐다? 배당을 주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안 낸, 그래서 이중과세 이슈가 없는 그런 것들이야. 그거는 걔들은 받아도 저 입금불산입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유동화 전문회사,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그냥 도관일 뿐이야, 도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그냥 이 회사를 거쳐서 나한테 오기는 오는데 얘는 그냥 그 도관처럼 그 통과되는 도관처럼 돈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창구 역할만 하는 법인인 거야. 이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야. 소득공제가 된다고요,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 소득공제. 거기서 세금을 안 내고 나를 준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다는 소득공제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자, 내가 나한테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 특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내가 받은 수입배당 금액 전부 다 공통되죠. 소득공제를 뭐 받았다는 거야. 세액 감면 밑 나오잖아. 이거는 세액 감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 내 앞 단계에서 나한테 배당을 주기 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입금불산입 안 해주는구나. 그런 애들이 얘들이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요 볼드체 위주로만 눈에 이렇게 잘 익혀두시면 돼요. 다음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의 한정함. 요 정도 단서 같은 것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권이 너무 과밀돼 있으니까 그 경우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겨갔으면 세액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주 쪽에 요런 세액 감면도 있어요. 제주 핵심이죠. 그리고 여기 동업기업 과세 특례 받는 법인 이런 식으로 과세 특례 세액 감면 요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소득공제 세액 감면 그리고 앞에 볼드체를 많이 받으시고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 받지 않는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금불산입 관련해서는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 관련해서는 했고요. 3번이 여러분 문구를 보고 오기 전에 좀 다른 내용이요. 별도의 내용. 단기소각 주식 특례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것도 여러분 단기소각 주식도 숫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로 안 나와. 하지만 숫자로도 충분히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세법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뭐 이론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알았죠?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사실 충분하다. 이 주제 자체도 2번에 한 번 나오는 주제고 계산까지 그렇게 막 몰두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겁니다. 단기 소각 주식 특례.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뭐 강의할 때 드릴 말씀인데 어디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어보는 거야. 누가 물어보는데 저기 뭐 제가 어디서 뭐 왔다 갔다 하다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뚱뚱한 애가 뭐 이거는 단기 소각 주식은 계산을 안 해도 된다던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우리끼리만 혼자만 하면 돼. 수업 목적적으로. 무슨 소린지 알아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은 내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출제 경향을 미루어 봤을 때 이렇다고 우리끼리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글을 쓰거나 이게 안 나오나요? 뭐 어디 글을 올리시거나 그러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소리인데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까봐 어디 막 Q&A 이런 데 올리는 거야. 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수입배당금 입금불사니까 단기 소각 주식 특례는 계산 문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혹여나 해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약간 보따리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강의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알았죠?
합격하고 나서도 그런 거 올리면 안 돼.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분들이 있어. 합격했대. 그러고 나서 뭐 어디 설문조사 이런 데다가 아 이번에 조사회원이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본인은 됐대. 근데 좀 약간 변별력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분은 이미 이거 안 보고 있겠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모두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한 번만 말씀드리고 이거요. 혹시나 해서. 자, 넘어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소각 주식은 자, 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 아파트에서 입금과 입금 불상 이런 거 할 때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어. 이게 나야, 나.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과거에 100원 주고 취득해서 갖고 있어. 그래요. 근데 A가 우리 회사 주식을 이제 좀 없앨 거예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주주 여러분 주식을 좀 소각하려고 하는데 갖고 계신 주식을 주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B 입장에서 A가 자 130원 드릴게요. 주식 주세요. 라고 했다. 해봐. 130원. 러프하게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주식을 100원 주고 샀었죠. 그런데 이번에 130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쫑긋쫑긋 기분이 좋다. 얼마큼 기분이 좋아요? 30원만큼 기분이 좋죠.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다?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죠. 그죠? 주식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감자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 이런 거를 배당으로 의지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보겠다. 요 30원에 대해서 세금 내세요. 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여러분 요 주식 있죠. 내가 취득했던 주식. 아까 전에는 그냥 심플하게 방금은 100원 주고 샀던 거예요. 라고 심플하게 말씀드렸지만 막 여러 연도에 걸쳐가지고 다양하게 100원에 사기도 하고 막 70원에 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금액도 막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 주식이 일부 사라진다고 할 때 이 전체 다가 아니고 막 한 1000주 갖고 있는데 이번에 200주만 얘가 A가 태운대. 없앤대. 그때 이 200주의 단가를 계산해야 되잖아. 이 B 입장에서 의제 배당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가를 계산하는 게 이슈가 된다고. 그죠? 이 단가가 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의제 배당액이 달라지잖아요. 이 B 입장에서 얻게 되는 배당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할 때 보통은 평균적으로 합니다. 얼마에 샀니? 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000주가 있는데 200주는 200원 주고 샀고요. 300주는 400원 주고 샀고요. 이러면은 그냥 우리 회계 실무에서 그냥 계산하듯이 가중평균 해가지고 나누면 돼요. 양을 비싸게 많이 샀으면 그만큼 가중치가 많이 실릴 거고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하는데 가중평균을 내서 취득 원가를 잡으면 되는데 그 취득된 주식의 단가를 구할 때 특례가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B가 막 주식을 여러 번 샀대요. 근데 이번에 얘가 감자한다고 하죠. 소각한다고 하는데 이 B 입장에서 이걸 소각할 때 이 B가 취득한 지 2년도 안 된 그런 게 이번에 없앤다고 한다면 A가 그걸 없애겠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인데 A가 없앤다고 한다면 단가를 계산할 때 특례를 한다는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결론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단가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단기 소각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이 단기 소각 주식을 먼저 소각한 걸로 얘가 취득했던 단기에 소각되던 2년 안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단가가 있을 거 아니야. 걔들부터 먼저 후임 선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걔들부터 먼저 이렇게 없앤다고요. 알겠죠? 평균적으로 다 평균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너부터 사라지자.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아 너부터 사라지자. 그리고 걔들은 취득가액을 0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의제 배당액을 결과적으로 좀 크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제재입니다. 단기 소각하는 거에 대한 단기 소각을 통한 불법이라고 그렇긴 그렇고 약간 우회적인 어떤 그런 탈세 이런 걸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서 단기 소각 주식에 의해서는 어떤 그런 우회적인 포탈이나 증여행위를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말했던 게 이해만 되시면 앞에 스토리는 한번 이해만 하시면 돼. 단기 소각이 있으면 그 주식의 취득 단가, 의제 배당을 계산할 때 취득 단가가 꼭 필요한데 그 취득 단가를 계산할 때 보통은 평균법으로 하는데 특례
원칙대로 하지 않고 특례가 있구나. 어떻게? 이 단기소각부터 먼저 사라지는 걸로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먼저 사라지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0으로 보겠다는 특례가 있구나. 요 정도로 정리합시다. 됐죠? 자, 요거 하고 위에 문제를 볼게요. 보기 풀어버립시다. 자, 3번 보세요. 유상감자 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 그 주식등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한다. 방금 말했던 그대로죠. 이걸 여러분 이해만 되시면 오케이예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요. 문구를 여러분 대신 수정했을 때는 반응할 수 있어야겠지. 2년이 아니라 뭐 1년, 1년이 아니라 뭐 2년이 아니라 3년. 그렇거나 여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이라는 표현인데 여기가 만약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면 그건 틀린 거잖아. 단기소각 주식의 특례의 전제가 틀린 거니까. 그 주식이 먼저 혹은 이게 나중에 감자된 것으로 보면 이러면 틀린 거겠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평균가액으로 한다. 틀렸지. 0원이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다르게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럼 그거를 바꾸셨군요 출제자님 하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4번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본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배당으로 본다. 자 여러분 요거 뒤에 요것도 이론을 정리하고 와서 푸셔야 됩니다. 자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 전입. 여러분 회사가 여기가 뭐 이게 크게 자산이고요. 그죠? 여기가 부채다. BS를 보면 그래서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본인데 자본은 큰 건물이다 라고 했어. 뭐 5층짜리 건물이다.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 5번 층 있다. 뭐 1번 층은 자본금, 뭐 2번 층은 자본잉여금, 3번 층은 뭐 자본 조정, 4번 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3번, 4번은 뭐 제가 설명할 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3번이 자본조정, 4번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할게요. 5번이 이익잉여금.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 건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회계적으로 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회계적으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든 소각이익이든 다 자본잉여금으로 본다고 했죠. 세금 안 내고 자본에 들어오는 세금 안 내고 그 자본이라는 건물에 입주한 친구라고 했잖아요. 자, 이 경우인 거예요. 이 경우에 뭐라고요?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이 2번 층에 있는데 얘가 자본 전입. 이 자본 전입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자본은 여러분 자본금 전입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층으로 이사 간다는 겁니다. 자본금 층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자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전체 자본은 당연히 자본이야.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원래 자본이라고. 근데 여기서 자본 전입이라고 표현한 거는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거기까지 알 필요 없는데 상법상 표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것만 받아들입시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넘어갔다는 거. 즉 2번 층에 있다가 1번 층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사 갔다는 거지. 그때 이게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시킨 경우인데 이거를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원래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어땠어? 회계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걸로 본다고 했고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본다고 했고 세법도 어때?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세금 안 내도 되는 항목으로 봐준다고 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다르지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는 세금 안 내도 되는 2번으로 보지만 세법은 5번, 세금 내야 되는 5번, 이익잉여금 세금 내고 들어온 걸로 본다고 했죠. 세법 입장은. 자, 지금은 소각이익에 관한 문제니까 어때? 세법도 2번 칸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입금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2번으로 애초에 들어올 때도 입금이 아니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그게 움직여서 자본금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법은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경우에는 뭐? 입금으로 보겠다. 세금 내라 이거.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봅시다.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 기업 혹은 니은의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기업은 볼게요. 기업부터.
자본금에 전입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만약에 소각하는 당시의 시가, 여러분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생겼다는 거는 과거에 요거를 불태우면서 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의 시가 있죠. 그때 시가가 내가 요 주식을 취득했던 그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시점에 상관이 없어. 무조건 배당으로 본다는 거예요. 됐죠? 자, 니은은 자, 소각 당시 시가는 취득가액 이하예요. 이하인데, 그런데 너무 빨리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소각일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본금에 전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칸에 있다가 2번 칸에 입주한 지 2년도 안 돼서 1번 칸으로 넘어가는 경우, 2년 이내인 경우는 소각 당시 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니은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떻게든 요거를 어떻게든 받아들이셔야지 숙지하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즉 의제 배당으로 원칙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언제만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냐 하면 이 경우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자본 전입 시점이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경우에만 이자 배당으로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의제 배당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야. 자, 기억 다시 한번. 자본에 전입하는 시점이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든 2년 지난 시점이든 그 소각 시점하고 상관없이 소각할 때의 시가가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제 배당이에요. 니은. 그리고 만약에 시가 취득가액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소각일로부터 자본금 전입 시점이 2년 이내다. 이러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의제 배당을 보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숙지하시고 앞에 물음을 볼게요.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자, 지금부터 주의하세요. 2번 층에서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원래 2번 층에 있던 애를 자본금 1번 층에 전입하는 경우, 용어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가 여기 법상 표현은 이렇지만 자본금이라는 1번 층에 간다라고 아셔야 돼요. 자본금의 전입 1번 층으로 이사 갈 때 소각 당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은 어때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 이게 기억이잖아, 기억. 2년 안이든 2년 밖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만약에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는 시점 상관없이 배당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만약에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더라도 만약에 자본금에 전입하는 시기가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그때는 또 그것도 의제 배당으로 본다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유일하게 의제 배당을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이거.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2년이 지나고 나서 1번 층으로 이사 갈 때만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됐습니다. 자, 5번도 봅시다. 5번은 여러분 요것도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잖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아까 전에 설명 뭐라고 들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회계는 여기 아까처럼 소각이익하고 똑같이 2번 자본 잉여금으로 보지만 세법은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어떻게 여기 세금 내고 입금 항목으로 보니까 세금 내세요라는 항목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조정하는 게 뭐? 자기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입금 산입, 자기주식 처분 이익, 얼마, 기타. 이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기타.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보세요. 배당을 주는 법인 단계에서 입금 항목이므로 세법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세법은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 이미 세무조정을 했겠지. 과거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생겼을 때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얘도 1번 층으로 이사 온대. 자본금의 전입 1번 층으로 이사. 이때 여러분 이사 가면서 주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 어떻게 돼? 그 받는 주식을 의제 배당으로 본다는 거야. 이거는 자본 전입 시기 소각 처분 당시 시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거는 원래 입금 항목이니까 얘가 자본금으로 1번 층으로 5번 층에서 1번 층으로 이사 갈 때 입금 항목이 이사 가면 그거는 의제 배당으로 보거든요. 알았죠? 요 소각이익과 처분 이익은 꽤 까다롭기 때문에 잘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5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보세요. 처분이익은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 세법상 요거는 5번 층에서 1번 층으로 이사가는 경우 주주가 받게 되는 무상주는 무조건 아무 다른 거 상관없어. 2년 이하다, 초과다, 자본 전입 시기가 어떻다 이런 거 상관없이 배당으로 무조건 본다고요. 됐죠? 여러분 조금 헷갈리지만 요 한 문제가 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잘 요렇게 숙지해 둡시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일단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 당연히 전력 투구로 저는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의제 배당과 수입 배당을 모른다고 우리가 불합격이 나 이거 이해 안 돼 불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 시험은 60점이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60점 컷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렵거나 여러분 그러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회계에서도 자본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추상성이 높잖아. 제가 뭐 설명드린다고 하지만 배당을 받았네, 소각을 했네, 뭐 1번 층이네, 2번 층이네 이렇게 뭐 제가 최대한 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자본이라는 게 뭐 재고자산처럼 눈에 보이는 걸 샀다가 팔고 유형자산처럼 저렇게 뭐 기계가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나보다 이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는 추상성이 낮은 게 아니잖아. 그냥 자본 쪽을 건드리게 되면 원래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한번 쭉 가봅시다. 이제 방금 봤던 걸로 대부분 계속 풀 수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22번입니다. 커피 좀. 땀이 나네요. 자,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자기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입금에 산입한다. 여러분 딱 봤을 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맞다.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야. 그리고 아까 전에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고 뭐 2년 이내라면은 뭐 맞는 거 아닌가? 이게 틀렸어.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어디가 틀렸냐? 제가 여기 문제 보기에 이렇게 설명을 풀어뒀는데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뭐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이익이 아니야. 이게 아예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지금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 전입 2번 층에 있다가 1번 층으로 올라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완벽하게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다? 이게 다시 잠깐만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자본 잠깐만요. 요 자본 잉여금의 요 2번 층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시점에 여기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 2번 층에 들어오겠죠? 그게 소각 이익으로 2번 층에 살고 있는 거야, 얘가. 소각 이익이란 이름으로 2번 층에 살고 있어요. 난 세금 안 내고 입주했지롱 이렇게 하고 살다가 자, 이사 가자. 1번 층으로 갈 거야. 짐 싸세요라고 해서 1번 층으로 간다는 거야. 자, 그때 그걸 뭐라고? 자본에 전입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자본금 전입일자. 그러니까 소각일자가 있고요. 그걸로부터 2년 이내 혹은 2년을 지나서 1번 층으로 이사가는 걸 우리가 자본금 층으로 이사가는 거를 자본 전입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은 뭐라고요? 자기 주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소각. 지금 우리 소각은 해뒀고 그 소각 이익이 자본금에 전입하는 걸 지금 말한다고요. 취득하고 나서 나중에 소각을 한다고.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이 뭐라고? 내가 삼성전자면 내 삼성전자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내가 사는 걸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하잖아. 자사주 취득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뉴스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다시 팔면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생기고 그걸 갖고 있다가 소각해버려. 미국 회사가 훨씬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취득일이 따로 있고 취득일이 있고 그걸 갖고 있다가 소각하면 소각일은 또 다른 날인 거예요. 우린 지금 소각일에 생기는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2번 층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지, 얘가. 그러다가 나중에 전입하는 일은 전입일로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이론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지 당하지 않아요. 맞죠? 자, 지금 이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 시가는 취득가액 이하라. 괜찮지 않나? 그런데 전입 시점이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야. 이 경우에는 의제배당을 본다. 지금 이거였잖아, 공부했던 게.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다르죠. 시가는 취득가액 이하인데 2년 이내니까 이 의제배당이다. 아니라고요. 날짜가 다른 거야. 일자가 지금 설명이 아예 다르게 돼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꽤 어렵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보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객관식을 풀 때는 뭐다? 상대적으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1번을 읽었는데 맞는 거를 물어봤는데 진짜 1번은 무조건 맞아. 진짜 음절 하나하나가 나는 이걸 완벽하게 알아. 이러면은 사실 2, 3, 4 안 봐도 되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통의 수험생을 가정하면 어떻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함정이 있을지 모르거든. 1번을 읽고 나서 맞지 않나라고 해도 뭐 동그라미 살짝 쳐두더라도 나머지를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1교시 같은 경우 50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OMR 카드에 적는 시간까지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빨리 푸는 문제가 시간을 세이브해 줄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실력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시간이 당연히 없어. 아니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못 푸니까 시간이 많지. 근데 애매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시간이 애매하게 모자랄 수 있는데 공부를 그래도 합격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우리가 계산 문제가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 뭐 한두 개 있긴 있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부가랑 소득 쪽에서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회차 50문제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일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1번을 읽고 보통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2, 3, 4, 5를 다 읽어보셔야 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열심히 해서 합격으로 이르는 빨리 합격하는 길이에요. 됐죠? 잔소리 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 유상감자전 2년 이내에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오? 너무 반갑다. 뭐? 앞에서 봤죠? 이거 뭐? 단기 소각 주식 특례. 다시 길게 안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영상에서 지금 말했던 거기도 하고 맞죠? 유상감자전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2년 이내 맞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맞아. 지금 말할 때 잘 들으세요. 페이크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돼. 무상주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나중에 감자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먼저 감자된 것으로 보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평균가액으로 본다 아니고 0원으로 한다. 지금 여러분 페이크 내가 다 넣어드렸던 거야. 방금 말했던 거 들으면서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아무튼 2번은 맞는 말이라는 거. 단기 소각 주식 특례에 관한 말이구나. 2번이 확실히 맞는 거예요. 3번.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 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어. 배당으로 보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것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단기 소각 주식 특례는 있고요. 요 밑에 하나 잠깐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A 회사가 있고 뭐 B 회사가 있어요. B 회사 주주들이 뭐 B가 있고 뭐 가가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아무나 다가 있고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주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보통은 B가 나죠 나. 그러니까 우린 지금 B를 공부하는 거야. 의제 배당은 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얘 B가 법인이라는 거지. 지금 법인세법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B가 법인인 나. 내가 받는 요 거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말했죠. 취득했던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4번은 뭐냐면 주주 중에 특이하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A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요 다른 주주들도 있고 지금 A가 자기 주식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 경우에 뭐 아까 말했듯이 5번 층에서 자본금 층을 옮긴다는 거야. 이사 가는 거 말했죠? 뭐 2번 층에서 1번 층으로 자본 전입한다는 거지. 혹은 5번 층에서 1번 층으로. 그지? 그때 보통 A가 없다면 결론은 뭐였어요? 자, 5번 층 입금을 원래 자기 주식 처분 이익처럼 원래 입금 항목을 자본 전입하면 자본금 1번 칸으로 가져오면 의제 배당.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의제 배당이 아닌데 뭐 2년 이내에 하거나 뭐 시가가 뭐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의제 배당을 본다. 그게 방금 봤던 거죠 앞에서. 그게 기본인데 그렇게 나뉘어지는 게 기본인데 지금 4번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자, A가 이 상황에서 뭐 2번에서 1번으로 가든 5번에서 1번으로 가든 아무튼 자본 전입을 했대.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이 원래 있던 기존의 주주들이 주식을 받잖아. 그죠? 자본금에 전입했으니까 새로 주식을 받게 된다고요. 자, 주주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래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고요. 근데 봐봐. 내가 내 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줄 수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게 뭐 상법상 복잡해요. 그래서 A가 뭐 포기할 수도 있고 A가 그래가지고 그 지분율을
A 줄 수 없는 게 결론. 다시 한번 헷갈렸습니다. 줄 수 없는데 그 주지 못하는 거를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 A 입장에서. A가 나의 주주잖아. 원래 내 거니까 자기 자본금 전입할 때 나 그거를 포기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 포기할 수도 있고 야, 내 거를 그냥 다른 주주들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A는 받을 수는 없어요. 자기 거에 대해서 받을 수는 없고 그 추가로 받는 분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재배정해서 나는 포기할 테니까 나머지 주주한테 주세요라고 하게 돼.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주주한테 주든 내가 포기를 하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주주들 있죠. 가, B, 지금 나죠. 그 다. 이런 사람들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죠? A가 단순히 포기만 하더라도 원래 상대적인 거잖아, 이 지분율은. 원래 A가 B 다 이렇게 넷이서 나눠 먹고 있었는데 A가 안 먹게 돼. 뭔가 새로운 피자가 나왔는데 A가 안 먹는데 그러면은 내가 더 먹든 더 먹지 않든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A가 만약 여기 지분율을 재배정하면 그거는 다름없이 당연히 나머지 것들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A가 그냥 실권하더라도 재배정하지 않고 포기하더라도 지분율 상승분은 생긴다고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결론 이거예요. 지금 따라오셨으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B 지금 보고 있어요. B가 나잖아. B 입장에서 원래 받았던 몫이 있고 지금 A가 자기 거를 포기해서 내가 증가한 지분율 상승분이 또 별도로 생긴다는 거예요. 재배정을 하든 실권을 하든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지금 A 단계에서 아까 전에 2번 층에서 1번 온 거. 그러니까 자본 잉여금 칸에서 입금 불산입 항목에서 자본 전입된 거든 5번 입금 항목에서 1번 칸 자본금으로 전입된 거든 상관없이 뭐 다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편법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자기 주식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다른 지주들한테 이득을 추가적으로 주고 있잖아. 지분율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B 같은 경우 원래 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됐죠. 입금 항목이었는지 입금 항목이 아니었는지가 따라서 달라졌잖아. 의제 배당인지 아닌지가.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만약에 지분율 상승분이 있다면 즉 A라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에 대해서 받는 새로운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기존 주주인 나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하고 상관없이 원래 입금에서 왔는지 원래 입금에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입금 불산입 항목에서 자본금으로 올라왔는지 상관없이 다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게 잘 이해하신 겁니다. 잠깐만 방금 요거 3번이죠. 자, 법인이 그러니까 지금 A야 A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B예요 B. A 법인이 자기 주식을 보유했대. A가 자기 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의 지금 주주로서 지금 있다는 거지. 일부 자본잉여금 2번 층이죠. 자본 전입 자본금으로 1번 칸으로 이사 왔다는 거지. 원래 자본잉여금은 원래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요 보통. 자, 이때 자 다른 주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그러니까 A 외의 주주들. 아까 전 예를 들자면은 가, 다, 그리고 B, 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 비율 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 자본 잉여금에서 자본 전입한 거든 이익 잉여금에서 자본 전입한 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당으로 본다라는 게 답이라고요. 근데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지.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 주제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돼. 이것도 여러분 계산이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계산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지 맙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한 거예요. 됐죠? 재배정했다, 실권했다, 실제로 계산해봐라 이러면은 그거는 안 풉시다. 안 풀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합격합니다. 우리. 됐죠? 4번. 4번. 의제 배당은 상법상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가? 되게 처음 보는 말 같은데 그런가? 아니에요. 의제 배당으로 받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막 봤던 거 있죠. 배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그 배당을 말하는 건데, 실제 배당을 말하는데, 실제 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막 계산하고 있었던 거, 2번, 3번 다 그렇게 해서 받은 거를 배당으로 의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을 배당받은 걸로 보겠다. 그게 의지배당이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입금불산입을 해줍니다. 됐죠? 여러분 요것도 확실히 정리만 해두면 돼. 이것도 뭔가 그럴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속기 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5번. 주권 상장법인인 지주회사로부터 20% 미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입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말했죠? 이 규정이 지금 23년 기준으로 여러분이 치는 시점의 시험에서는 지금 지주회사다, 일반 회사다, 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이다, 입금불산입률이 달라지지 않아요. 정리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저 때는 틀렸다네.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입금불산입 되는 거에는 요게 다 된다. 의제배당 포함한다. 4번 말이고. 자, 23년부터 주권 상장 여부, 지주회사 여부 상관없이 입금불산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 한시 규정 이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시적으로 23년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하지 맙시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보기 5의 경우 지분율이 20% 미만이니까 30%의 입금불산입률 여기잖아. 이거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는 아예 안 된다고 돼 있었거든. 5번은 그거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조각 4번의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조금만 힘내주세요. 요걸로 조각을 끝낼 수 있어. 우리 여기 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클립은 길어지지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잠깐만 딴소리 드리면 의제배당이랑 수입배당과 입금불산입 어려운 편이죠. 들으시면서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전 분들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매번 안 나와서 또 땡큐인 년도 있는 거예요. 정말 수험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맞죠? 이게 매번 나온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이거 수업은 저는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배경까지 요거 좀 더 힘드시더라도 꼭 가져가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또 우리가 강약을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땡큐인 면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되 효율적으로 공을 던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번 의제배당으로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입금이 아닌 걸 찾는 거야. 1번 감자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앞쪽에서 했던 거야. 내가 어떤 주식을 옛날에 해당 주식을 100원에 샀어. 근데 상대방 회사가 감자를 한대. 그러면서 야, 그 100원짜리 주식 갖고 오세요 주주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저 주세요. 태울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어때? 이때 주주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 감자할 거면. 얼마 준다고? 지금 예로 많이 들어. 130원 줄 테니까 그거 주세요. 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받는, 기존의 주주가 받는 이득은 얼마? 30원이죠? 그 뭐다? 의제배당이라고 했잖아. 배당의 이름은 아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30원만큼 주주한테 이익을 분유한 걸로 봐서 배당으로 의지하겠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입되는 거야. 1번은. 정답이 아닌 거죠. 2번. 법인의 해산 시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는 금전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여러분 요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법인이 해산한대요. 슬프지만 이제 청산 절차를 하고 있대. 그래서 해산할 겁니다. 주주한테 기존에 우리 회사 거 갖고 있던 주식들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 이제 저희가 사겠습니다라고 다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자, 내가 또 똑같은 개념은 주식을 과거에 취득하기 위해 100원 주고 샀대요. 주주가. 근데 이번에 해산한다고 그 법인이 주주들한테 잔여재산을 드릴 테니까 주식 주세요. 우리 회사 이제 문 닫을 겁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 이런 거 드릴게요. 팔아서 돈으로 주든 잔여재산 분배를 하든 드립니다. 하고 요게 200원짜리를 준다고 해봐. 그럼 이 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배당을 받는 결과와 똑같아요. 회사가 청산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자산에 반영되어 있던 어떤 그런 이득 이런 것들을 이제 회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는 배당인 거예요, 이것도. 주주의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3번도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내국법인에 취득하는 합병 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것도 여러분 뭐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그러니까 법인끼리 합병을 한대요. A가 B를 먹었다고 해봐요. 자, 먹히면서 그러면 원래 B 주주 있잖아. A 회사가 B 회사를 먹을 거야. 먹을 때 B 회사의 주주들한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B 회사는 누구 건데? 대표이사기 아니잖아요. 회사는 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야. 주주한테 대가를 줘야 된다고요. 살려면, 그죠? 주주한테 뭐 합병 대가라는 돈을 준대요. 150원 준다고 해봐. 근데 그 회사, B회사의 주주는 과거에 이 주식을 만약 90원 주고 취득하기 위해 90원 주고 옛날에 샀었대. 그럼 이번에 합병 대가로 150원 받았죠. 그럼 60원만큼이 이 주주가 받는 이득이죠? 요것도 배당으로 보는 거예요. B회사는 망해서 A한테 먹힐 거야. 먹히는 시점에 그 기존의 B주주가 받게 되는 이득, 배당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자,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야. 법인이 아까 예를 들자면 A 법인이야.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 그러니까 A도 또 자기의 주주이기도 한 거죠. 그때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 뭐 2번 층. 자본 2번 층에서 자본이라는 총 건물의 두 번째 층에서 자본 전입, 자본금으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1번 층인 자본금층으로 이사 가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때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말이 안 끝났네요. 그 경우에 자기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A가 내 거는 받지 않을게 라고 그냥 실권 포기하든 재배정, 내 몫은 기존 주주들한테 퍼센트지 지분율 맞춰가지고 재배정할 거야. 어떤 선택을 하든 지분 비율은 다른 주주들의 지분 비율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새로 피자가 한 판 왔는데 원래 먹던 비율대로 피자 조각을 먹고 있는데 피자가 새로 왔어. 그거를 한 명이 자기 몫을 안 먹었다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먹은 비율이 얘가 포기한 걸 반영하면 지분 비율이 올라가고 얘가 자기 피자를 쪼개서 다른 너희들 먹어라 라고 주더라도 지분 비율이 당연히 올라가고요. 아무튼 지분 비율이 증가했다면은 그 지분율에 상당한 주식은 뭐다? 중요한 게 이거였죠.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자본잉여금에서 자본으로 이사를 왔든 1번 층으로 자본금으로 왔든 이익잉여금 5번 층에서 자본 전입 1번 층으로 왔든 상관없이 둘 다 모든 경우에 지분율 증가분은 이익으로 본다. 의지 배당으로 본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그죠? 오케이. 정리됐어. 자, 뭐 저만 된 착각도 드는데 아닐 겁니다. 착각이 아닐 거예요. 착각이 아닐 게 아니고 착각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틀린 거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자기주식 소각 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네요. 그리고 자기주식 소각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네. 이때 취득하는 무상주는 어때요? 의지 배당 아니라고. 여러분이 기억나요? 자,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은 2번 층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입금 불산입 항목에서 일반 자본금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지 배당으로 안 보고 싶어.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입금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2년 안이라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든 초과든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전입했다면 무조건 의지 배당. 그리고 2년이 지났더라도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어섰다면 초과했다면 의지 배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떤 경우만 했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밑에 정해놨어요. 다시 한번 적어놨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초록색으로 할까요?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만 의지 배당을 보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어. 봐봐요. 5번.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면서 2년을 경과했어. 그러면은 그때 취득하는 무상주는 의지 배당으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까다로운 거 저도 인정합니다. 까다로워.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다 풀리죠.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만약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공부했던 이 내용을 여기까지만 하면 돼. 실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 푸실 생각도 사실 없겠지만 풀지 않아도 지금 1시간 동안 공부하셨던 거에 충분히 리마인드 하시고 복습을 하신다면 이 파트 정복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세법의 모든 경우를 다 정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각 파트별로 우리 일반 조사위원 시험에 나오는 빈출되는 것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다고요? 세법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조사위원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완벽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세법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조사위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 수험 목적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조각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